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건강 정보를 공유할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혈액과 혈관 관리 중에서 정확히는 혈관 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혈행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그러면 오늘은 그 혈관 안에 머물고 있는 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 물질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건강을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아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혈액 안에 뭐가 일단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P라고 여기다 적어 놓으면 P 안에는 다 아실 거예요. 혈구와 혈장이 있어요. 네, 그쵸? 혈구와 혈장이 있어서 전체 P를 100%라고 보게 되면 혈장은 55% 정도가 있고요. 혈구는 45% 정도가 이제 혈액 내에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혈구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세포인데 이제 피 속을 떠돌면서 우리 몸에다가 조금 유의미한 결과들을 주는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혈장은 말 그대로 피가 머무는 장소라는 개념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혈구와 혈장도 조금 이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는데, 혈구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가 있죠.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백혈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소판이 여기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오늘 이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면역에 관련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면역 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한꺼번에 얘기를 드리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백혈구는 그래서 잠깐 뺄게요. 그리고 이제 혈장 같은 경우에는 물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이 55% 안에 있는 포지션에서 물이 90%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단백질이 7%.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뭐 비타민, 무기질, 효소, 뭐 규소, 질소 등등이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혈장에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아마 한 요 지방 정도까지만 조금 이렇게 잘 건강관리가 되어주면, 요 부분들은 요즘에 사실 섭취하기 어려워서 일부러 섭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잘 먹기만 해줘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카테고리 상으로는 조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혈구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혈구에 대해서 조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 혈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피를 만드는 곳이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게 맞고, 또 상처가 난다거나 그러면 피를 또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친구들을 관장하는 곳은 일단 첫 번째로 뇌입니다. 뇌. 그쵸? 뇌에서 우리 몸 전반적으로다가 혈액이 잘 좀 구성이 돼 있네, 내용이 알차네, 양이 많네, 적네, 이런 거를 구분을 한 다음에 내 몸에 만약에 피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인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신장한테 신호를 보내요. 신장한테. 그러면 신장에서는 조혈 호르몬이라는 거를 분비를 해서 이게 뼈로 가요. 뼈로. 뼈 중에서 정확히는 그림을 이렇게 조금 그리면 이게 만약에 뼈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요 안에 골수라는 게 있어요. 골수. 정확히는 이제 적색골이라는 게 있고 황색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적색골에서 우리의 피를 만드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뼈에다 신호를 보내면 여기로 들어가면 이 적색골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이제 적혈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는 그냥 헤모글로빈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헤모하고 글로빈이 합쳐지는 게 사실 헤모글로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풀이해보면 헤모 같은 경우에는 철, 그러니까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철분이 이 헤모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철 플러스 글로빈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러니까는 우리의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다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철 분자가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4개. 그쵸? 요 동그라미는 다 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산소를 하나씩 이렇게 잡아서 내 몸에 각 필요한 세포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게 헤모글로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모글로빈 숫자 너무 많죠. 적혈구 속에 한 3억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많죠. 그만큼 우리 몸이 육식적인한테 영향을 줘야 되니까 쉽지 않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철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잘 흡수가 되지를 않아서 조금 만약에 내가 뭐 먹을 거라던가 혹은 식품으로 또 섭취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적어도 3개월, 6개월 이상을 드셔줘야 철 흡수량이 조금 올라요. 근데 이 오른다는 수치 자체도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칼슘보다 낮거든요. 제가 칼슘 옛날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흡수량이 10%에서 20%밖에 되지가 않아서 잘 드셔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아시겠지만 산소 전달이잖아요, 원래 역할이. 근데 내가 저혈압이 있다거나 뭐 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거나 했었을 때 그 순간에 뇌 손상 엄청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피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히나 여성분들은 뭐 대부분이 빈혈기를 조금은 가지고는 계시는데 너무 중요해요. 피의 양을 끊임없이 유지시켜준다는 거. 그래서 단백질과 철들도 너무 잘 드셔주시면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백질과 철들이 이렇게 결합이 될 때 비타민 B6, 9, 12가 쓰여요. 얘네들이 없으면 합성이 안 돼.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비타민 무기들 설명을 드렸을 때 단백질은 비타민 B군이랑 같이 있어야 조금 효과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쵸?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비타민 C를 하게 되면 그게 콜라겐이다. 그쵸? 그래서 막 일부러 콜라겐 종류의 제제들을 섭취하지 않으셔도 내가 필요한 원료들만 넣어주면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 알아서 변환돼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잘 섭취를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개념으로다가 조금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이 조혈모 세포로 조금만 돌아올게요. 헤모글로빈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조혈모 세포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영양소 제대로 못 받으면 조금 오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소 부족. 근데 요거 부족해지면 다들 아실 거예요. 백혈병. 예, 혈액암이라 그러거든요. 혈액암. 이런 친구들은 막 골수 이식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이 뼈 안에 있는 이 골수에다가 이 조혈모 세포, 정확히는 적색골과 황색골을 이식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얘가 에러가 생기게 되면 건강한 헤모글로빈들이 만들어질 수 없고, 건강한 헤모글로빈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조금 장애가 있는 애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기능을 할 수 없는 애들,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애로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혈액암이.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해드려서 사실 여기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데 황색골이 있긴 있어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면, 이 황색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들을 조금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나 뭐 지방들, 양질의 지방 같은 것들. 비타민 무기질은 왜 이 저장을 안 해나? 그거는 뼈 자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미 뼈에서 비타민 무기질 종류 제제들이 너무나도 결합 구조가 탄탄하게 강철과 같이 잘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관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는 증상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사실 뼈가 어지간해서는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뼈가 되게 이른 나이에도 약해지게 되고 결합조직도 약하고, 또 여성분들은 35세 이후가 되면 뼈가 일단 축적이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는 분들도 있고, 또 콜라라던가 탄산수라던가 이런 종류를 또 많이 드시는 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뼈의 결합 조직이 너무 빨리빨리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 조직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비타민 무기질들이 그런 독성이라던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많이 빠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뼈의 결합 조직이 많이 약해진다라는 거, 그런 개념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아, 내가 평소에 뼈 관리도 참 잘해줘야겠다 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혈구에서 피를 만드는 과정은 일단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는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혈소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혈소판이 뭐냐면, 이제 우리 몸에서 사실은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 상처난 부분을 메꿔야죠. 왜냐면 우리가 100년 살아가야 되니까. 그쵸? 그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입니다, 일단. 혈소판이 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혈액 응고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엄청 복잡해요, 사실. 왜냐면은 엄한 데가 이게 혈액이 응고되게 되면은 까딱하면 동맥경화가 온다거나 뭐 기능이 막힌다던가 뭐 결합 조직이 잘못 메꿔진다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전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그리고 그 기전 중에서 단 하나라도 끊기게 되면은 혈액 응고가 안 돼요. 그게 이제 혈우병인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에 다 적어드린 다음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아마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다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혈액 응고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조금 설명드리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근데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아,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뭐 하나의 기전을 끊으면 이제 혈액 응고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지, 막 엄청나게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에서 트롬보키나아제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혈소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돌고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다가 대량의 산소와 콜라겐을 만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량의 산소는 막 우리가 헤모글로빈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상처가 나서 바로 그냥 대량의 산소가 만나버리는 경우. 그쵸? 그리고 무너진 콜라겐. 그러니까 콜라겐이 상처가 났으니까 무너져 있겠죠?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얘네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거기를 가요. 그러면서 간에서 이제 비타민 K와 함께 프로트롬빈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쵸? 그래서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요 밑에 보시면 프로트롬빈하고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칼슘이 합쳐졌는데, 이제 이 상처에 간 혈소판 플러스 트롬보키나아제가 같이 또 이렇게 합쳐지게 돼서 트롬빈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아, 벌써 좀 어렵죠. 그래서 예, 트롬빈이라는 걸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간에서 또 비타민 K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피브리노겐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간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죠. 그쵸? 어쨌든 그래서 상처에 가면 이제 여기 있는 트롬빈하고 피브리노겐이 이게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딱지를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딱지. 이제 상처가 좀 나면 좀 있으면 이제 피딱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 피딱지예요. 근데 이제 피딱지가 밖으로 보기에는 조금 울퉁불퉁한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안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형식으로다가 피딱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에서는 헤파린이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만 헤파린이라던가 와파린이라던가 이런 걸 먹는 게 아니고 헤파린이 간에도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분은 헤파린 성질이 매끈하게 녹여요. 그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바깥에 있는 부분은 피딱지 그냥 편하게 생기게 해서 이제 좀 있으면 딱지 생기고 낫고, 그게 이제 상처가 치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쉽게 얘기를 드린 건데, 뭐 만약에 이런 부분들 중에서 뭐 비타민 K를 안 먹는다던가, 그쵸? 아니면 칼슘 제제를 내가 안 먹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헤파린이나 와파린 같은 제제를 먹는다던가 했었을 때 이제 기전이 조금 끊기게 되겠죠. 한 군데 한 군데씩. 그러면 딱 한 군데만 끊겨도 혈우병처럼 피가 안 굳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혈구는 사실 다 중요하죠. 뭐 안 중요한 거 없는데,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로 너무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소판은 이렇게 조금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혈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물 같은 경우에는 55%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55% 내에 90%가 물이라는 거. 그래서 물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매번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인데, 물은 다 아실 거예요. 미네랄물 드시면 됩니다. 뭐 근데 이제 현대에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물들이 사실은 지금은 다 이제 알고 있죠.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섭취를 하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건강한 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나 업로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그거를 보시고 나서 요거를 다시 조금 보시게 되면은 아, 물을 그렇게 기준으로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미네랄이 있고 pH가 약 알칼리인 물을 드시면 됩니다. 예, 물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중요하죠. 다 아실 거예요. 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 물질이 단백질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혈중 내 7%가 항상 돌아다니면서 아미노산이 필요한 형태로 전환이 되거나 변형이 되어서 가고 있다. 각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단백질에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종하고 관련된 게 알부민. 이고 이제 단백질 면역 덩어리가 글로불린. 그쵸? 그런 부분이 있고 당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소화기 때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제 포도당으로다가 전환이 되게 되면 이제 간을 통해서 내 몸에 필요한 양만큼 이제 혈액내를 돌면서 세포들한테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혈액 내에 너무 많은 당이 돌아다니지 않게만 조절해주면 돼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조금 기준치는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80 정도? 수치까지는 올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내 몸에 그러니까 우리 전체 혈장에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들 중에서 얘 수치가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균형이 깨지겠죠? 그러면 손상이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번 혈관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당뇨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설명을 더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잘 케어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혈관에서 설명을 드렸던 당뇨를 조금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때 이제 지방산과 글리세린의 형태로다가 있다가 분리됐다가 담즙에 의해서 다시 내 몸에서 지방산과 글리세린의 형태로다가 다시 재합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만큼 쓰이는데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LDL이라는 게 있고 HDL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상온에서 고체 딱딱하게 굳어있는 버터라든가 마가린처럼 그쵸? 그래서 명령을 전달해서 각 세포들한테 혹은 얘가 그리고 호르몬의 전구체로서도 쓰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전달하는 일종의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액체 그쵸? 모습이 조금 비균형적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혈관에 가서 기름때를 묻히고 온 것들을 얘가 가서 슝 청소를 해갖고 온다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은 1대4의 비율을 유지를 해주면 적정량의 콜레스테롤이 넘어가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콜레스테롤 자체에다가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이 비율이 깨지는 거를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막 엄청나게 먹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막 비필수 섭취 음식인데 이 친구들은 꼭 필수 섭취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메가3와 오메가6 라인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대표적인 예는 뭐 아라키돈산, 감마리놀렌산, 리놀레산, DHA, EPA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기름들은 말 그대로 제가 지방산과 글리세린의 형태로다가 이렇게 모양이 설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이게 결합 조직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합 조직이 가게 돼서 여기 각각이 이렇게 또 붙잡아요. 근데 여기가 비어있어.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끝에서부터 몇 번째예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오메가3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포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끝에서부터 세 번째가 포화가 안 됐다. 그리고 오메가3. 끝에서부터 여섯 번째 포화가 안 됐다.
오메가6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꼭 6개 단위로 비어 있어야 되고 3개 단위로 비어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최초의 끝에서 몇 번째부터 비어 있는가, 그걸로 오메가3와 오메가6를 따져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이렇게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또 이렇게 다리를 생겨서 이렇게 또 결합 조직을 이렇게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들이 세포막 보호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인지질이나 우리 두뇌에 쓰이는 지방산들은 결합 조직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DHA라던가 EPA 종류만 써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나 기름 되게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나는 튀긴 거 많이 먹어, 뭐 많이 먹어, 상관없어요. 질 좋은 거 드셔야 내 몸에 진짜 좋게 쓰인다라는 거.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 친구에 대한 중요성도 더 중요할 것 같고, 방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나왔지만 세포막 보호를 또 이런 친구들로 하기 때문에, 그쵸? 내가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 그쵸?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 피부 탱탱하고 싶어, 투명하고 싶어, 맑고 싶어, 그쵸? 사실 다 얘네들이 하는 거거든요.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 보호막, 다 이 지질들이 하는 거니까 너무 이 지질들을 싫어하지 마세요. 다른 표현으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거든요. 콜레스테롤, 그쵸? 그래서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이런 친구들이 잘 조절만 될 수 있게 해서 요 비율만 따지면 됩니다. 비율만. 물론 수치가 막 300, 400 운동량이라던가 활동량이 많이 없는데 그만큼 올라가면 조금 의심해 봐야 되긴 하지만, 막 그런 수치가 아닌데 뭐 한 180, 200, 뭐 물론 검사상으로는 200이 넘어가면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비율이 잘 맞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20, 230, 240 조금 넘어도 크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고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만큼 내가 보통 활동량이 많으니까 많은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먹어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간에서 필요한 만큼 만드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도 실제로 보시면 대부분이 운동량이라던가 활동량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너무 콜레스테롤 싫어하지 마시고, 요 비율이 깨지는 부분과 내가 활동량이 별로 없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았을 때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완전 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이제 혈관에 이어서 혈액과 이제 혈액 내에 있는 내용물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심장, 폐, 신장 이런 라인들로, 그러니까 침묵의 장기 라인으로다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